논어 37번째 시간입니다. 공야장 15장에서 17장까지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자위 자산하사대 유 군자지도 사언하니 기행냐 공하며 기사상냐 경하며 기양민냐 해하며 기삼이냐 의니라. 선생님께서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군자의 도 4가지를 갖고 있으니 그 행동은 공경하며 윗사람을 섬기는 일에서는 경하며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은혜로웠고 백성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의로웠다. 그래서 4가지가 그의 태도 공, 경, 해, 의 이 4가지를 얘기를 하죠. 이 자산이라는 인물이 또 유명한 인물 중에 정나라라고, 그래서 보통 정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죠. 이름은 공손교, 공손이 성이고 이제 교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것도 크다, 높다 뜻이죠. 정자산은 공자가 30세 때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공자가 그의 죽음을 듣고 슬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자가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죠. 그게 그 사람을 평하는 말이 이제 이 4가지가 있는 거죠. 이 군자지도, 군자로서의 몸가짐, 군자로서의 태도 뭐 이렇게 정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군자라는 건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유덕자, 뭐 공자가 말하는 그런 걸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뜻보다 아마 경대부 벼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할 거예요. 다만 벼슬에 있으면서 정말 유덕자의 행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2가지 뜻을 합쳐서 얘기를 한 거죠. 이 정나라가 사이에 껴서 이 참 시련을 많이 당한 나라인데 그 가운데에 낀 나라를 정자산이 이 대부로 있으면서 나라 운영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이 약소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나라를 잘 연구해 봐야 된다. 정자산을 잘 우러러 봐야 된다.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행기야 공이라고 해서 4가지 행기야 공, 자기 몸이 공손하고 겸손했다는 태도고, 이 사상냐 경이라는 것은 윗사람 섬길 때, 이 2가지는 그 유덕과 관계 있어요. 덕 있는 사람의 행동과 관계 있고, 뒤에 양민냐 은혜롭다. 이 은혜롭다는 건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한다. 백성을 사랑에 잘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고, 겨울에 백성을 동원할 때는 의로서 딱 이치에 맞게 했다. 이것은 이제 유덕자로 유의자, 벼슬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거에서 유덕자와 유의자의 행동을 2개 다 했기 때문에 정자산을 높이 평가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자왈 안평중은 선여인 교로다. 구이 경지온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은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사귀기를 잘 하였다. 오래되어도 공경을 하였으니, 이 뒤에 말은 일종의 감탄하는 선여인 교에 대한 그 이유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안평중이죠. 안평중. 안영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안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죠. 이 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 시대는 시호이고, 이 중은 자입니다. 자. 이 그 춘추 전국시대에 사람을 부르는 호칭법이 있는데, 그 시를 자 앞에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위서를 잘못된 가짜 그 위조된 글을 보면 자하고 시법을 놓는 거 헷갈려가지고 막 섞어 놓거든요. 이런 것 하나도 이제 옛날 문헌을 볼 때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죠. 반드시 자 앞에 시호를 넣어서 그 사람 불렀던 거죠. 안평중은 사람과 서기를 잘하였다.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오래되어도 그를 공경했기 때문이다. 이
주어가 지금 구의 경지에는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 주어는 당연히 이제 전체 주어가 안자니까 안평중을 갖고 얘기해요. 안평중은 사람하고 잘 사귀었다. 왜 그러냐? 그는 누구와 오래 사귀어도 그를 계속 공경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과 잘 사귀었기 때문에 그와 사귄 사람들이, 주어가 바뀌는 거죠. 그와 사귄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평중을 사귀었어도 그때 이 지자는 안평중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평중을 공경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간단한 말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서양 사람들 속담 중에 뭐라 그러죠? 친밀해지면 경멸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 familiarity breeds contempt. 그래서 사람이 친밀해지면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공자가 특별히 사람을 잘 사귄다고 얘기하면서 구의경지를 얘기했던 건 지금 보면 얼핏 보면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하기 어렵고 지속하기 힘든, 그거를 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평중은 공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안자춘추라는 책이 이제 시지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랫동안 이 책을 두고 위서라는 설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책이 좀 그렇다 그러셨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죽간이 발견되면서 안자춘추가 완전히 가짜 책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사료적 견지가 굉장히 높고, 그 안평중에 관련된 학파, 이 사람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치국 경세에 관한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여하튼 교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고 당시에 중요한, 특히 귀족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7장입니다. 자왈. 장문중이 거체하되 산절조절하니 하여기 지아리요. 장문중이 큰 거북을 간직하고 두공에 산무늬로 장식하고 동자 기둥에 물풀 수초 무늬를 장식하니 어찌 그가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산절조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상한 단어가 나왔고, 해석은 더 이상한 게 나왔고, 거체라고 해서 제가 해석을 이상하게 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죠. 일단 하나하나 일단 단어부터, 개념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뭐 여기 나왔지만 당연히 문자가 시오고 이것도 이제 자가 되겠죠. 장문중이라는 사람은 노나라의 대부였던 사람이에요. 공자보다 약간 선배 어떤 사람은 그 진나라 문공 때, 춘추 시대에 제일 유명했던 진나라 문공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노나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왜 옛날 사람들은 그 삼부루라고 해서 사람이 죽어도 이 썩지 아니할 불후의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을 삼부루라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게 입공, 입덕이죠. 입덕, 덕을 후대 유명한 덕이 세워서 그 덕성으로 칭찬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입공, 뛰어난 공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2번이라고 해서 이 글을 쓰거나 이 훌륭한 예언을 해서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는 사람인데, 이 장문중은 노나 사람한테 2번을 한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그 2번을 한 근거가 여기 있죠. 이 채라는 게 현구라 그래서, 현귀라 그래요. 거북귀자서 큰 거북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거북으로 점을 쳤잖아요. 갑골문들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 거북이를 이 사람이 이 자기 집안에 두고 그걸 점을 쳐서 미래를 딱 예언했는 게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노나 사람들이 장문중 하면 2번 이 미래를 예언하고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졌던 사람인데, 공자는 그거를 두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 거체라 그래서 이 큰 거북을 간직할 수 있는 자격은 왕, 천자나 제후만 할 수 있는데, 장문중은 대부로서 이제 자기 집에다가, 첫 번째 해석이에요. 자기 집에다가 이 큰 거북이를 간직하고 자기가 두고 제후처럼, 그걸로 이제 귀하니까 그 사당에다가 이 무늬를 잘 꾸몄다는 거지. 절이라는 것은
아니 건축 용어인데 복잡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대들보하고 기둥하고 만날 때 거기에 괴는 그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산, 여기 동사로 쓰였습니다. 산이 동사 산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꾸린 것이고 그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붕 맨 뾰족한 데에 이렇게 그 기둥을 또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요 세우는 기둥에다가 이렇게 수초나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무 잘 꾸몄다는 게 이 사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으로서는 장문중으로서는 이 신령스러운 거북이니까 나름대로 꾸며둔다고 꾸며둔 건데 그것을 보고 지혜롭다고 얘기하기는 그렇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는 행동도 그렇지만 이 거체 제후가 할 행동을 이 대부로서 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에 이제 염두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송나라 때 오면은 이 해석을 좀 바뀌어요. 뭐 어떻게 송나라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은 해석했냐면 이 대부가 자기 집에다가 이 거북이를 두는 거는 지혜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건 뭐 분수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아마 사당에 그러니까 왕 제후가 원래 두는 그 거북이를 두는 곳에다가 그대로 두고 다만 그 전보는 일을 이 사람이 관장을 했을 것이다. 지가 그걸 아마 지 멋대로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신령스러우니까 이제 그 사당에다가 이제 이런 장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송나라 사람들 자기 집은 아니고 왕이 원래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 꾸미고 자기가 그걸 관장하면서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해석은 약간 다르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뜻밖의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체하고 산전 조절을 완전 두 개의 다른 얘기로 보는 거예요. 장문중이 왜 공자한테 그렇게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는 거체 자기 집에다가 아예 거북이를 뒀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산절 조절이라는 건 자기 사당에 별개 행위죠. A라 거체 행위가 하나 있고 산절 조절 행위하는 게 두 개. 사당은 따로 이게 장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공자가 비판했으니까 그때의 행동은 거체와 산절 조절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 거체는 사실은 그 제후가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참남을 했고 산절 조절이라는 것은 사당에 장식하는 건 천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후의 예와 천자의 예를 다 어겼기 때문에 이 문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겠는 게 하고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고 지혜 그런 사람 보고 예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물은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한 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 물론 이거를 두고 과연 그 사람이 천자의 예까지를 했을까라고 이제 비판하는 의견이 있지만 여하튼 해석은 그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혜롭다도 달라지기도 하고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비판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이 재밌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여담인데 이 채라는 게 이제 제가 큰 거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남방의 채나라에서 그 대표적으로 이 거북이를 공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채라고 썼다. 뭐 이게 이제 주석가의 설명인데 청나라 고등학자들이 이걸 파고든 거죠. 진짜 그래? 파고드는 거야. 파고들었더니 그게 안일공산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최라 그러죠. 최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큰 거북이라는 뜻을 가진 괴상하게 산 한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발음을 해보면 채랑 비슷하니까 이 전사 쓰면서 이 채로 잘못 썼다라는 설이 있는데 굉장히 근거가 있고 강력한 의견입니다. 청나라 고증학이 이런 데서 이제 위력을 발휘하기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한 의견이라. 왜 또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18장이 다음에 바로 초나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편집상으로 볼 때 채가 초나라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최라는 그 거북이를 가리킨다면 편집상의 18장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것도 상당히 강력해서 이 부분도 아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 공자가 참 제가 이 공을 세우다 이 공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 3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